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호남 지역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조정안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 수가 줄어들 경우 광주와 전남 의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호남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고 여야 협의체는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은 인구 기준을 선거일 1년 전으로 정하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정하는 게 유리해 광주와 전남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핵심 사업 예산들이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나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광주시 국비 지원 사업비는 2조 5,3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역점 사업인 AI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62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연구 개발비와 상생형 일자리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등 22건 253억 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40억 1천만 원이 증액돼 65억 1천만 원이 확보됐고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사업 예산은 20억 5,600만 원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립 예산 역시 220억 원이 늘어난 803억 원이 편성돼 건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조 5,37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액수입니다. 전남 지역 국비 예산은 내년에 7조 1,896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 4천억 원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1,800억 원,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3,752억 원 등 SOC 예산 1조 2,93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 안에서 빠졌던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사업비 2억 원과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비 10억 원, 환경정화선 설계비 7억 원 등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돼 내년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감시 역할을 했는데요.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사의 질문과 답변 속에 시민들의 꼼꼼한 시선이 눈에 띕니다. 개선점과 보완책이 제시될 때마다 청취하는 태도도 사뭇 진지합니다. 광양시 행정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따져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감사 기간 시민들이 함께 참관하면서 적극적인 의정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의회의 견제 역할이 부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광양시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광범위한 질문과 대안들이 오고 가는 자리인 만큼 참관한 시민들 역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의식과 함께 행의정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도 한껏 높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의회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참관 인원이 늘고 부문별로 세밀한 감독이 이어지면서 사무감사 본질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현장도 확인해보고 또 여러 부분도 같이 또 의견도 나누고 투명한 어떤 또 의정 활동을 한 부분이라고. 그러나 시민단체의 준비 작업과는 별개로 사무감사 전 의회의 여론 수렴은 여전히 선행돼야 할 부문입니다.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대민 접촉을 통해 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우선 시민 중심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 투입으로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단순한 참관을 넘어 미흡했던 시정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영역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그동안에 해왔었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모니터링 활동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인 광양행정연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내년에는 시민들의 참여폭을 점차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20일 정례회 폐회에 맞춰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1930년대 조성된 순천 철도 관사마을.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곳을 근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조곡동 철도관사 마을입니다. 마을 한 곳에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지어진 가옥이 눈에 띕니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주택은 일본식 주택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철도관사 마을 가옥은 대부분 개조가 됐지만 50여 채가 원형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식이라고 그대로 있어서 샀어요. 문짝만 바르고 천장만 한 거지 그대로 살았어요. 안 건치고.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철도관사 마을은 서울,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 5곳.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순천 철도관사 마을은 아픔과 가치가 교차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초 학술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6월쯤 등록문화재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재 등록을 통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보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한 가옥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형이 남아있는 전체 가옥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이 없는 등록문화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정말로 우리 마을이 우리 마을다웁게 바뀌는 그런 문화마을을 조성되는 게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90억 원이 투입돼 관광 거점 공간과 경관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80여 년의 철도 역사 공간, 순천 철도관사마을이 역사성과 주민, 관광객이 공존하는 등록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중소기업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6일까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들에게 사무 공간과 기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창업과 사업장 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 지난 10년 동안 이번 사업을 통해 17개 회사가 기술 개발과 창업에 성공했다며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대학생 전입장려금과 전입세대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순천시는 관외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입장려금과 전입세대 이사용품 구입비 신청을 받습니다. 전입지원 대상자는 올해 7월 3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순천시로 전입한 대학생으로 전입장려금 최대 50만 원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5년 연속 교통사고 취약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올해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전남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지난 2015년부터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4% 줄었지만 여전히 인구 만명당 1.68명으로 전국 도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관내 지자체들의 경우 순천, 광양, 고흥이 3등급을, 여수가 4등급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요즘 순천만 일대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청정 지하수로 재배하고 식감과 향이 뛰어나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커다란 비닐하우스 안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에 잠긴 미나리를 정성스럽게 베어내고 한쪽에서는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순천만 일대 미나리 재배 농가들은 수확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 미나리도 맛있고 향도 좋고 여기 굵어야 돼. 그래 얼른 주스 하지. 지하수를 이용해 재배하는 순천만 겨울 미나리는 오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에 향까지 뛰어나 올해도 수확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에서 주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600g 한 묶음의 판매 가격은 3,000원 선. 50여 농가가 천여 톤을 수확해 해마다 2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성장이 더뎌 수확량이 20% 정도 줄었지만 농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소득원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해풍을 또한 맞고 있고 지하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순천만 일대 미나리 수확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국비 예산에 반영돼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내역에 따르면 모두 266억 원이 투입될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사업비 가운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비 10억 7천만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로써 건립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무산 가능성까지 대두됐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광양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심사한 뒤 승진 인사 증가로 관리자가 늘게 되고 조직 규모 확대가 효율적인 행정 운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당분간 조직 개편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은 없고 기존 행정기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새로운 지역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어제 경북도청에서 전남, 경남 상생교류 협약식을 갖고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사업 공동 협력 등 6가지 협력 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와의 이번 협약이 새로운 지역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국비 사업으로 4,9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정부 예산에 벌교 주암 국도건설 150억 원과 나간 상사간 국지도 건설 30억 원,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예산 10억 원 등 모두 4,9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자벌드 건립비 80억 8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5억 원,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30억 원,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예산 2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조카에게 유리한 가산점 조항을 만들어 채용 특혜를 베푼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던 광양보건대 전 총장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의 취업규칙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력차별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금지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지난 4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학력과 연령에 가산점을 주는 심사표를 만든 후 서 전 총장의 조카를 채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노동청이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20km 안팎까지 길게 트여 있습니다. 이 시각 초미세먼지 농도도 16마이크로그램 등 전국이 나흘 만에 깨끗한 공기질을 되찾았는데요. 다만 오늘은 먼지 대신 추위에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중부와 전북 지방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3.1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낮아져 있고요. 그 밖에 대전과 전주 등지로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급강한 상태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내륙의 하늘 온종일 맑게 드러나겠고요. 영동 지방에서는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한 6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3도, 대전 6도, 대구 8도, 광주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주말인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내시였습니다.